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3월 13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정부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 경북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대구, 경북 주민들이 일상을 잃고 생활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조만간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TK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현재 최종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급했던 순간이 지나가면서 대구, 경북 시민들의 상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통령님께 정식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방역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주민 생계, 주거 안정 비용, 사망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는 한편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일단 선포 시기는 일요일인 오는 15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선포 방식으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안전법에 따라 생계 안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생필품 난은 물론 사회 경제적으로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등 엄청난 혼란에 휩싸일 만큼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더 확실한 지원책이 서둘러 실시되어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을 비판하고 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금 의원은 내가 부족해서 경선에서 졌다며 재선의 꿈은 사라졌지만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승복을 했는데요.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초선 현역 의원이 원외 인사에게 패배한 것은 금태섭 의원이 처음입니다. 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정말 많은 분이 자기 일처럼 도와주셨는데 제가 부족해서 경선에서 졌다고 심경을 밝혔는데요. 현역인 금태섭 의원이 탈락하면서 당 안팎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금 의원을 꺾고 서울 강서갑 후보로 본선행을 확정지은 주인공은 정치 신인인 강선우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인데요. 경선에 참여한 권리당원 대다수가 친문 성향인데다 여성인 강 전 의원이 높은 가산점을 받은 영향이 컸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금 의원의 경선 탈락을 놓고 당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배신의 결과라는 반응과 함께 재능 있는 당의 자산을 잃었다고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 의원의 경선 탈락과 관련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친문 팬덤 정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아마 막대기에 조국 수호라고 써서 내보냈어도 막대기가 공천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경선이 정당한 절차를 거친 만큼 승복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일각에서는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스터 쓴소리로 불렸던 금태섭 의원의 경선 탈락은 과연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일찌감치 점찍고 삼고 초려 중인 인물이 있죠. 바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인데요. 김 전 대표가 최근 한 인터뷰를 통해서 통합당의 태양호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 공천을 두고 국가적 망신이라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태전공사도 등에 칼을 꽂는 듯한 발언이라면서 자신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반격해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태전공사,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나만의 뿌리가 없어 잘못된 공천이라는 김 전 대표의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자신은 범죄를 저지른 적도
막말한 적도 뇌물수수로 실형을 받은 적도 없다며 강남갑 공천이 잘못된 이유를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밝히지도 못하면서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전공사가 언급한 뇌물수수는 김 전 대표가 1993년 동아은행 뇌물수수 사건으로 사법 처리된 전력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특히 태전공사는 김 전 대표의 행태는 통합당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포용의 정신을 훼손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조롱만 불러올 뿐이라며 김 전 대표는 정치 원로로서의 품격과 포용력을 잃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 외형적으로 태전공사를 지목했지만 내심 공천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영호 공관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공천 잡음에 결국 오늘 사퇴를 택한 김영호 위원장은 태전공사 전략공천에 대해 교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통합당 공천 국면에 변수로 꼽히는 김종인 전 대표. 통합당 선대위에 등판할지, 그렇다면 태전공사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